청구 이의소 다음에 부당 집행에 대한 구제로서 제3자 이의소, 부당한 집행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제3자 이의소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인지는 이 용어에서 어떤 상황일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책임재산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소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한정 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재산 이외에 고유의 상속인 재산에 집행이 들어왔을 때 그 불복에 있어서 제3자 이의소가 쓰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됐죠. 집행의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대표적인 거죠. 또는 목적물의 양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 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주장하며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인 거죠. 조문 48조에 나오죠. 강제 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집행 개시 시점에서의 재산이라고 그랬죠. 원래 예컨대 판결에 기해서 집행을 할 때에 그 판결 내려진 때의 소유 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 재산 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 집행을 개시할 시점에서 책임 재산이냐 아니냐인데 그때 이제 책임 재산을 둘러싸고 외관만 보고 이제 집행이 들어올 때 실질에 비춰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 이의소를 낸다. 집행을 함에 있어서 예컨대 동산 집행의 경우는 집행관이 실질 관계를 갖다가 따지지 아니한 채 그냥 동산이 있는 장소에서 장소를 특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할 동산을 선택해서 압류를 하니까 실제 가족 등 관련해서 아닌 그 소유주 아닌 자의 재산일 수도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다만 이제 부부의 경우는 공유로 이렇게 취급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게 정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채 집행 장소에서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그것에 대해서 따지면서 제3자 이의소를 낸다.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죠. 집행관은 이제 재산을 외형적으로만 이제 압류 재산을 판단해 버리니까 실질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하지 아니한 채 집행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청구 이의소와 비교한다면 관할법원이 아까 청구 이의소는 1심 판결 법원인데 대해서 집행법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피고적격 보니까 제3자 이의소는 집행 채권자인데 청구 이의소는 집행을 하려는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있어서 신청할 수 있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판결문 등의 채권자로 표시된 자 이외에 아까 그런 이야기 등을 했죠. 그 다음에 제기 시점은 청구 이의소는 집행권원이 성립된 뒤부터인데 제3자 이의소는 강제집행 개시 시점부터죠. 시점이 조금 다른 거 이해하겠죠. 집행권원이 성립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이 들어오니까 이 청구 이의소는 집행권원 성립 때부터 제기할 수 있는데 반해서 제3자 이의소는 집행이 개시된 때부터 다툴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법적 성질은 역시 형성소송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형성소송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사유는 그 조문에 나와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집행대상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소유권이 대표적이죠. 소유권. 다만 우리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등기 등록 또는
인도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 여기까지 펼쳐지고 있네요. 이건 뭐 민법적으로 지식 여러분이 대입하면 되겠죠.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편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 지상권에 기한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기한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해서는 소유권 자체가 침해받는 건 아니니까 소유권을 근거로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설명되어 있네요. 또한 압류 효력이 생긴 뒤에는 압류가 있은 뒤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집행으로서 그 물건에서 압류가 있었을 때 그 뒤에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이 압류의 효력 때문에 소유권을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입장에서는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집행법 92조에 보면 압류 됐으니까 이제 그 뒤에 소유권 넘겨받았다고 해서 압류에 대항하느냐 부분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3자 이의소도 낼 수 없다라는 거죠. 압류의 경우는 그런데 가압류 뒤에 지금은 압류고 가압류니까 보전 처분에 가압류가 됐어요. 이 물건에서 가압류가 됐으면 그런 상태에서 가압류 상황을 보면 가압류 뒤에 제3취득자가 만약에 변제를 했다. 그러면 가압류된 그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의 피보전 권리가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니까 쭉 보세요. 제3취득자는 이때는 대항할 수가 있어서 제3자 이의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말을 좀 더 풀어놨어요. 본집행을 의한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의 경우와 달리 이미 왜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냐면 집행권원이 존재하면 압류하겠죠. 지금 집행권원이 없으니까 보전 처분으로서 가압류를 걸었는데 애초에 집행권원이 있었으면 곧바로 집행을 하면서 압류부터 시작하면서 집행이 되는데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가압류 경우와 달리 이미 판결 등의 종국 판결이 있어서 압류가 된 뒤에는 그 경우는 아까 제3취득자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만약 변제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경우는 제3자 이의소로서 하는 게 아니라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예요. 지금 설명을 다시 하나하나 뒤로 돌아가서 보세요. 압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뒤에 취득한 자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예컨대 압류, 가압류 두 개 다 상정해 보는데 그 뒤에 이 취득자가 못 참고 갚아줬어요. 변제해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압류 경우는 변제하면 가압류가 소멸되니까 이 경우에 소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3자 이의소를 낼 수 있다. 반면 압류의 경우는 집행권원이 있어서 압류의 경우는 설사 제3자로서 갚아주더라도 제3자 이의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경우는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에 제3취득자는 단순히 변제로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부인할 수 없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 더 설명을 오른쪽 계속 해놨네요. 이미 본압류가 집행된 뒤에는 변제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를 대의한 청구 이의소를 통해서 집행력을 배제시키지 않는 이상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집행력을 부인할 수 없다요. 다만 청구 이의소의 원고 적격은 다시 왼쪽 가서 보면 청구 이의소의 원고 적격은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또는 승계 그 밖의 원유로 집행력을 받는 사람에게만 있으므로 제3취득자는 대의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이 상황을 내가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이의소를 내되 직접은 못 내고, 청구이의소를 내되 직접은 못 내고,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제3자 이의소는 안 되고, 압류가 집행된 단계에서는 설사 변제했더라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완전히 자기 것으로서 제3자 이의소를 낼 수 있느냐 부분에서 낼 수 없고, 그 다음에 집행권원에 있어서의 집행력을 부인함에 있어서 이제 청구이의소를 내는데, 다만 원고적격이 이 제3자로서 직접 낼 수는 없고 대의에 의해서 청구이의소를 제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그 판례가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권원인 판결에 한정승인의 취지가 반영된 경우, 아까 말한 대로 반영됐으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막 이 상속인 본인 재산에 집행이 들어왔을 때의 경우에 제3자 이의소로서 대항할 수 있다. 제3자 이의소를 그 경우에 불복수단으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해왔고, 그것에 대한 관련 판례도 여기 제시되어 있으니까 읽어보면 되죠. 공유권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집행이 행하여질 때 공유자인 경우에 이거 낼 수 있냐 없냐 조금 생각해 볼 때 이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은 공유자 중 지금 여기 써놓은 거는 1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 공유물 전부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질 때 다른 공유자는 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공유니까 자기 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집행의 부분에 대해서 책임재산성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부부 공유인 유체동산은 낼 수가 없다죠. 부부 공유인 유체동산은 낼 수가 없다. 부부로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일방의 집행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이것을 내매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쭉 읽어보면 돼요. 물건의 점유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 물건을 갖고 있을 때, 즉 전세권 등을 갖고 있을 때 제한 물건을, 다만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에서는 점유 사용 자체가 방해받지 않음으로써 제3자 이의 사유가 안 되는데, 한편 강제관리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와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여러분이 이제 경매한다만 입에 뱉는데, 즉 강제경매가 있는데, 이 부동산을 경매 붙여서 파는 게 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래서 그 경매 붙이는 그 매각 가격이 뭐 원래 것보다 상당히 이렇게 낮게 평가되면서 별로 경기가 나쁠 때, 그런 상황에는 이런 집행 방법도 쓰일 수는 있어요. 거의 없는데 강제 관리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 매각 대금에서 변제받는 거가 아니라 강제 관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사용 수익을 해서 나오는 그 이익을 가지고 변제 충당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고 관리를 시켜요. 그냥 예컨대 건물을 어디다 임차시키면서 그 임대료 들어오는 것으로 이 변제 충당하는, 뭐 이런 식의 집행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규정되어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꼭 그 집행하려는 물건을 팔아버리고 매각대금에서 변제받는다. 이게 일반적인 경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팔아버리는,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매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갖다 관리해요. 그래서 사용 수익을 시켜서 나오는 그런 이득금 같은 걸 가지고 변제받는 강제 관리가 있는데, 그 경우라면 이게 이의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물건의 점유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 물건이 그 경우에는 방해받는 경우가 되니까, 그렇지만 파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방해받지는 않으니까, 점유 사용이 방해받지 않으니까 이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아직 그것만으로는 이소를 제기할 수 없다가 기본적인 설명인데, 한편 그러나 채무자가 그 집행 목적물의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채권적 청구권만으로는 제3자 이의소를 낼 수가 없는데, 집행 대상이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는 그 예가 없는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이 다시 전대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차인이고 이게 전대인이. 근데 전차인이 이 물건에 대해서 빚진 것 때문에 뭔가 지금 집행을 당해요. 그 입장에서 임차인, 즉 전대인은 이 물건에 있어서 제3자로서 이의 소를 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임대차 전차인에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채권적 청구권만으로 전차인이 제3자로부터 지금 집행을 당함에 있어서 제3자로서 이 전대인, 즉 임차인이, 전대인이, 전차인이 지금 집행을 당할 때 채권적 그 청구권, 즉 반환 청구권으로서 이 소송을 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집행 목적물이 채무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집행 대상 목적물이 채무자에 속할 때는 그 채권적 청구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이게 채무자에 속하지 않아요. 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재임대한 경우, 전차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런 경우라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제3자 이의소를 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경우에 채권적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만은, 자인 경우에는 제3자 이의소송을 낼 수가 없다요.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려있는 재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려있는 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 이 경우에 자기 소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제3자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인데,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이 있을 때 가처분 권리자가 그 가처분의 존재를 이유로 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가처분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설정한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처분이 걸렸는데,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이제 가처분 걸린 재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이 들어왔을 때, 이 가처분 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이 물건의 소유주가 채무가 있어서, 소유주가 채무가 있어서 누군가가,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또 다른 이 채권이 있어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가처분 채권자는 이 강제 집행에 대해서 제3자로 볼 거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거예요.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이 강제 집행에 앞서면, 이 강제 집행에 우선권을 주면 제3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이 사람의 가처분 채권을 좀 더 우위를 둔다면 제3자로 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지금 그 두 가지 입장이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적극설은 가처분이 우위에 있으니까 제3자 이의소송을 낼 수 있다는 거고, 소극설은 또 다른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우위에 두니까 제3자로 보지 않아서 낼 수 없다는 소극설이 된다, 이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소극설이 타당하나 실제 실무는 강제 집행을 개시해서 압류 절차까지만 간 다음에 가처분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론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정지한다. 그 압류 다음 단계의 강제 집행을 실제
정지하여서 최종적으로 가처분의 결론을 보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류해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실제 이제 소송 절차에 관해서 부부 일방 소유가 증명이 가능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서 190조 유체동산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부부 공동 소유에 대해서 이 경우에 공동으로 취급될 뻔한데 일방의 소유가 증명이 가능하니까 다른 배우자가 제3자 이의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로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집행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부부이긴 하지만 네 거 내 거가 확실하다. 네 거 내 거가 확실하다라고 따지면서 제3자 이의소송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사유가 써 있을 것 같은데요. 강제집행은 역시 여기도 불허한다. 표현은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근데 유체동산에서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데 별도로 재산을 관리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또 이 지금 집행되려는 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낙찰받아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 경매에 대해서 자기는 집행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불허하는 제3자로서의 이의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네요. 그런 상황이네요. 소재기 시점은 아까 비교할 때도 나왔지만 청구 이의소송은 집행권원이 성립된 때부터 낼 수 있지만 이거는 강제집행 들어온 단계에서부터의 문제이다.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됐을 때는 이제 소의 이익이 없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의 경우는 그 집행이 종료되었더라도 본집행은 아니니까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할법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 경우는 집행법원이 담당한다. 청구 이의소송은 1심 판결법원이 담당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서 집행법원이 담당함에 있어서 단독이냐 합의부냐 뭐 이런 규정이 48조 2항에 있네요. 심리는 일반 소송 절차와 똑같이 한다. 증명책임도 일반 원칙에 따라 원고인 제3자가 부담하며 제3자가 자기 소유권 등을 따지면서 증명을 해서 불허를 구하려고 하겠죠. 피고 측에서는 제3자가 소유권 같은 것에서 무효 소멸 뭐 이런 것 등을 항변으로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네요. 판결은 이의가 정당하다라고 한다면 집행이 그 물건에 대한 집행을 불허하겠죠. 그러니까 그 소유권 등을 주장하는 물건에 대해서 불허하니까 그러한 판결 정본에 터잡아서 별지 목록에 적힌 물건에 대해서 한 강제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고 하면서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 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 표현도 아까 그 청구 이의소에 빗대서 유추해보면 어떤 상황이 이미 있었었던 것 같아요. 경우에 잠정처분으로 판결 선고 시까지 잠정처분을 걸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죠. 지금 요 판결문에 볼 때 잠정처분이 어디 시점까지는 걸어놨던 것 같아요. 판결 선고 시까지 걸어놨었으니까 지금 판결하면서 원고손을 들어주면서 이후 시점 부분에 인가로서 그걸 갱신이랄까. 갱신이라는 표현은 내가 그냥 하는 거고 또 이렇게 계속 연장이랄까 이렇게 추가로 계속 갈 수 있게끔 해준다가 인가죠. 인가. 그래서 인가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판결은 제3자의 집행 이익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소유권 자체 존부는 여기서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실은 그런 이의에 따른 불허를 얘기해 주는 거지 소유권이 있다라는 걸 확정해 주는 건 아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따지긴 했지만 소유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확정돼서 그것을 갖다가 제출해서 우리가 집행기간을 내서 정지 취소시킨다. 앞에서 배웠던 뭐 그런 이야기가 여기 추가 쓰여 있네요.
그다음에 잠정 처분은 아까 청구 이소처럼 이런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때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집행이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본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개시된 강제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집행 처분의 정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잠정 처분을 청구 이의소와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네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구 이의소의 그 설명이 그대로 여기에서 머리에 떠올리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이 판결 보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인가라는 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때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잠정 처분에 의해서 받아뒀는데 아마 그 잠정 처분이 판결 선고 시까지만 받아놨으니까 지금 판결 선고하면서 원고 승소 손을 들어주면서 인가를 해서 계속 이 정지시키는 이런 지금 주문을 보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3자 이의소가 끝나고요.